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월드TV 김월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력을 키우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틈틈이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거를 해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정보를 많이 알고 공부를 하면 중소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는 거고, 이런 세부 내용까지 잘 모르면 대기업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이거는 성향차이인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업 생산량이 2월 대비해 가지고 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고, 이 수치는 19년도까지입니다. 자, 2월 산업 생산이 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를 해서 이 중요 부분은 반도체, 메모리 부분 생산량이 6% 정도, 화학 제품 생산량이 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화학 제품 쪽은 저도 정보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투자를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죠. 자, 이 반도체 공정은 총 8단계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제 전공정 5단계, 후공정 3단계, 그리고 나머지 패키징 하나 마이크론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별로 각각 들어가는 여기서 생산을 공정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음, 다 조금씩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들을 투자를 하시면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반도체 회사들이 주가들이 전부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셔도 어느 정도 큰 수익률을 줄 수가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다 올랐기 때문에 알짜배기 회사들을 잡아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원익 QNC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달인가요? 이번 달 3월 달이죠. 3월 달 들어서 한 3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원익 QNC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자, 주도주들을 잡아야 됩니다. 어차피 다 올라 있는데 여기서 주도주를 보고 공부를 하고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 그리고 차트가 투자하기에 적당한 회사들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했던 종목들, 짧게라도 언급을 했던 종목들은 원익 IPS, 네페스, 첨보, 원익 QNC, 에로티 베큐um, FST, 하나마이크론, 코리아서키트, 솔브레인, TCK까지 설명을 드렸고, 하나 머티리얼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너무 나열하기가 많아서 몇 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FST.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종목들 가지고 나온 거고, 자, FST를 먼저 보면 한번 볼게요. FST. 자, 처음 제가 투자를 했을 때는 2018년도였고요. 2018년도에 2018년이 아니고 2019년도군요. 2019년도에 투자를 했고 여기서 이제 한 요 정도 8,000원 정도 돼서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2012월 정도 돼서 다시 투자를 하고 여기서는 매도를 못 했었어요. 못하고 떨어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는데 계속 가져가니까 결국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총 4만원까지 상승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4만원까지 다 가서 매도를 한 거 아니고 15,000원 좀 넘어설 때 매도를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종목을 투자를 할 때 저의 생각은 ROE가 그 당시에만 해도 15% 정도의 ROE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유보율이 증가를 하고 실적이 참 괜찮게 나오는데 왜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을까? 예, 그리고 그 당시 2017년, 18년도 우리나라 해외 수출 그 산업군 1위가 반도체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뭐 8,000원, 9,000원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계속 들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 반도체 업종들이 전부 다 크게 상승을 해줬죠. 이거는 FST뿐만이 아니고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많이 상승을 해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축, 회사 실적이 잘 나오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니 결국 수익이 나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반도체는 계속 상승을 할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 FST도 나중에 10만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도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어요. 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장주로 제가 보는 게 원익 IPS고요. 네, TCK도 4만원 정도 할 때가 있었어요. 3만원, 4만원 할 때. 이 당시에 보면은 ROE가 늘어나고 있고요. 예, 퍼가 저퍼인데 BPS가 늘어나는 부분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016년도 대비해서 여기 투자한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한 20% 정도의 수익을 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매출이 상승하고 부채는 줄어들고 회사에 계속 그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데 주가가 3만원에서 이게 행보를 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조금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는데 결국 이게 16만원까지인가요? 예,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해냈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넷패스도 지금 약간 적자로 인해서 조금 어, 회사 주가가 행보를 하고 있지만 다시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첨보도 제가 200일선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첨보도 보면 자 여기 200일선까지 떨어졌죠. 예, 한 2월 말부터 이 종목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200일선을 타고 다시 올라가는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를 한다는 거를 유출을 해서 그리고 지금 TSMC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죠.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품귀 형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당분간은 이렇게 조정이 와도 투자를 해도 그렇게 위험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다만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미국이 계속 중국에 제재를 가하게 돼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건데요. 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 동아시아권에다가 반도체 쪽을 다 맡겨놨는데 앞으로 대용량화, 빅데이터화 되면서 이런 반도체 부분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각 국가마다 각자 도생을 하겠다. 지금 약간 그런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TSMC 회장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 동아시아권에다 맡겨놨는데 이런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량이 부족해지니까 뭐 인텔도 이제 22조 정도 투자를 해서 들어가죠.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데 각 나라마다 자기들 거는 자기들이 이제 자급자족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이런 게 가시화되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날이 오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투자를 할 만해요. 예. 삼성도 2030 계획을 내놨지만 아직 그 크게 뭐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 정부에서도 반도체를 밀어주겠다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 국가의 그 앞 정권의 힘에 못 이겨서 좀 도와줬다고 그 총수를 기업 오너를 감옥에 보내는 네, 이런 이상한 지금 상황이 생겼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성장을 할 만하다. 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면 되지만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내려면 이런 기업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고 안전한 종목, 성장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서 진득하니 기다리면 그 제약 바이오 회사들 상승하는 것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도 고점이지만 고점으로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또 지나서 보면 지금이 고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비지프 자, 이동형 주택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만 들어도 3채나 팔렸어요. 그리고 그 CU 리테일 MD가 하는 말이, 인터뷰하는 말이 구매 문의가 하루에 30건 정도 들어온다고 해요. 평균 연령대는 5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으시고, 이게 다 가격이 틀린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요. 그래서 1500만원대로 제가 가지고 나온 거고. 자, 그래서 BGF도 물론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지만 어저께 매도를 했죠. 그래서 한 34% 정도 수익을 했는데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편의점에서 뭐 담배 사고, 과자 사고, 술 사고, 뭐 음식 사고, 필요용품 사고 하다가 갑자기 100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게 계속 팔리면은 결국 매출이 올라가게 돼 있죠. 네. 자, 그럼 이런 정보를 접했을 때 이 BGF만 볼 거냐? 아니죠. BGF 리테일도 봐야 되고 뭐 CU 리테일도 봐야 되죠. 지금 리테일 업종들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보시면은 CU 리테일 같은 경우는 시총이 3조가 조금 안 되는데요. 매출이 9조입니다. 자, 여기에만 봐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매출보다 훨씬 작은 예, 지금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종목에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유출을 하고 단면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인드맵처럼 이런 정보가 생기면 요거에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정보 그거를 연구하는 기업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회사들 네, 이게 전망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보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관심 종목에 넣고 결국 투자에 들어가는 거죠. 자, 길게 보면 아직 아주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근데 거래량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예, 들어오고, 예, 여기도 들어왔죠? 예, 들어오고, 이평선이 수렴이 됐습니다. 되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지금 이런 리테일 회사들이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얘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고 또 한 1년 뒤에 보면은 45,000원 넘어가 있고 5만원 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딱 모양이 그렇잖아요. 예. 전고점 지금 안녕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지금 전고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럼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 리테일이 우리나라에 한 4만 개 정도 있는데 편의점이 어 이제 키오스크 또 이렇게 가면 또 복잡해지는데 키오스크 예. 키오스크라고 아시죠? 예. 자, 리테일이 이제 무이나 리테일 테크 기술이 있습니다. 무이나 리테일 테크 기술.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 이 기사 하나로, 이 정보 하나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BGF를 통해서 GS 리테일을 보게 되고요. 네. 그 시총과 실적을 보게 되고,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매집이 되고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또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 무이나 리테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예. 그리고 GS 리테일은 ESG 경영 체제로 이제 들어서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무이나 리테일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인건비가 줄어들겠죠. 인건비. 예. 이 알바생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줄어들고, 예, 월페이라고 해봤자 10만원도 안 하나요? 10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알바를 쓰면은 한 100만원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키오스크를 통해서, 그냥 계산을 하면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가 확실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GS 리테일이나 BGF, 그러니까 CU의 판관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실적이 개선하게 되고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도 알아봤고, 키오스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키오스크 관련해가지고, 파버나인이라는 종목도 알 수가 있고요. 예, 파버나인이라는 종목, 그리고, 뭐, 신세계도 알 수가 있죠. 신세계 INC가 지금 많이 상승해줬네요. 예전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신세계 INC에 대해서 말씀을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빨리는 못 갈 것 같다. 근데 가지고 있으면 상승할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갔어요. 예. 자, 신세계 INC가 얘도 저평가 종목이거든요. 네, 저평가 종목인데 무인 리테일화 쪽으로 리테일 테크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론 택시는 이 UAM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UAM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은 그냥 뭐 전기차 배터리 말하듯이 말하게 되는 단어가 될 겁니다. 자, 메타버스도 제가 작년에 제 주변 분들에게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가상현실, 뭐 VR이냐 뭐 이러면서 거기서 조금 더 진화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러 산업군, 엔터, 게임 이런 쪽이 많이 매출이 일어나고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는 메타버스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메타버스 테마가 불어서 다 알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불 거는 1년이나 2년 뒤인데 벌써 지금부터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드론 택시도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25년 되면 상용화가 되는데 서울권 도심 드론 택시가 나올 예정이고 35년 정도 되면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300km 정도 이동 가능합니다. 자, 이 UAM이란 건 도심 항공교통이라는 거예요. 네. 이 KUAM은 기술 로드맵이라는 거고요. 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어저께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술 로드맵이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UAM 사업에 도심항공교통, 드론 택시라고 할게요. 드론 택시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예, 이런 부분을 유추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35년 정도 되면 기술이 이제 평준화가 올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증대되고 기체가 경량이 줄어들면서 비행거리가 증가해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300km 정도를 시속 300km로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1시간 만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버티포트라는 게 UAM 드론 택시 공항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구축을 50개 곳 전망을 200여 개의 노선 운항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사가 있으면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이 버티포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뭔지 이거를 어떻게 구축을 할 건지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럼 그 원리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 어떤 회사가 여기 투자가 들어갈 건지 그런 거를 보셔야 돼요. 자, 블록체인에 계속 투자를 한 우리 기술 투자는 결국 만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투자를 했을 때 지금 이슈가 되기 전에 비트코인이 이제 그 채굴량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현금화처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예전에 이 이슈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기술 투자 2,000원대에서 놀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를 통해서 미리 연구를 하고 종목들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가격이 대당 7억 5천만 원, 현재가 기준으로 7억 5천만 원이에요.
자, 1인 기준 1km당 운임료 1,300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네, 너무 비싸면 안 타겠죠. 자, 이런 걸 보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당연히 대장주는 현대차가 되겠죠. 왜 현대차냐라고 하시면은, 예, 현대차가 토플라이트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자, 보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현대차가 토플라이트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인 회사입니다. 네. 자, 현대차 무인항공 드론 전문 업체 토플라이트에 전략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15일, 2년 전, 3년 전이죠. 3년 전에 15일 밝혔고, 미리 이렇게 깔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투자에 들어가고, 이 토플라이트라는 회사 기술력이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예, 좋은 회사고, 자, 시장 규모를 볼게요. 지금 16년도에 56억 달러 규모에서 19년도에 122억 달러, 그리고 상용화가 되는 26년 시기에는 22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도 이 UAM 쪽 투자를 하시면은 잘 종목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마치 5G 장비주들이 2,000원, 3,000원 놀던 장비주들이 5만원, 6만원 가던 그런 기염을 토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걔네들도 5G 장비주들이 시대가 오기 전에는 쓰레기주였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미리 공부를 하고 안 갈 때 사놨다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익률을 냈을 거예요. 그래서 드론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한 4년 정도 남았죠. 4년 정도 남았으니까 상용화 되기 전에 미리 게임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2023년 정도 되면 뭐 올해부터일 수도 있고요. 내년부터일 수도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데서 어떤 종목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창의적인 생각. 예. 대장주는 현대차가 될 거고요. 당연히. 뭐 퍼스텍이라는 회사가 왜 드론 준지, 예. 퍼스텍이 방산주인데 왜 드론이지? 그리고 제이시안 시스템이 주가가 많이 올랐던데 얘네가 드론을 만드는가? 아니면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건가? 기술력이 있는가? 이런 거. 예. 그리고 뭐 레이더, 레이더, 레이더 쪽. 예. 레이더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 그러면 뭐 MC넥스라는 종목이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 MC넥스가 이런 쪽에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지,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현대차 같은 거 사고 그냥 퍼스텍, 제이시안 이런 거를 사는 거고, 알면은 이런 쪽에 깊게 들어가서 알짜배기 회사들을 사가지고 주가 수익률을 못해도 50% 이상, 예, 300% 정도를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뭐 FST 반도체주를 미리 선침해를 했기 때문에, 예, 뭐 200% 정도 가까이 200% 좀 안 되나? 수익을 내는데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하고 갈 거라는 생각으로 회사가 좋으니까 사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런 수익률이 납니다. 예. 근데 이슈가 됐을 때 그걸 사면은 당연히 그 이슈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진짜 재수가 좋아서 바이오주 작년 같은 경우가 생기면 몇백 프로 내는 거지만 저는 수익률 그렇게 못 냈거든요. 바이오주에서. 신풍제약 뭐 조금 수익 내고 나왔는데 100% 정도. 신풍제약도 미리 사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미리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예, 올라가기 전에. 예. 자, 뭐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 나간다는 걸 말씀을